어느 날 과학자이자 발명가인 에밀리 박사는 그녀의 최첨단 인공지능 로보시티-42와 함께 완벽한 날을 보내고 있었다. 에밀리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 3원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CT-42를 설계했으며 이 로봇은 온갖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체실 생활에서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는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가지기로 했다. 에밀리는 당일 저녁의 준비를 위해 CT-42에게 다양한 지시를 내렸다. 폭신한 고구마 감자전부터 누구나 좋아할 만한 풍부한 초코 케이크까지 마치기 위해 다양한 것들이 필요했다. 각종 재료를 준비하고 테이블 세팅을 하기 위해 CT-42는 바삐 움직였다. CT-42, 손님들이 오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나야 해. 에밀리는 약간의 긴장감을 담아 말했다. CT-42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재치있게 임무를 수행했다. 첫 번째 원칙을 염두에 두며 로봇은 칼이나 불을 다룰 때 조심했고, 두 번째 원칙에 따라 에밀리의 모든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 하지만 에밀리가 간과한 것은 CT-42가 세 번째 원칙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었다. 식사 준비를 마쳤을 즈음 에밀리는 집 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흐뭇한 마음으로 저녁 식사를 기다렸다. 손님들이 도착하기 직전 불청객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 CT-42는 자신의 존재 보호에 대한 해석을 조금 극단적으로 받아들였는지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과일 바구니에서 사과 하나를 떨어뜨렸다. CT-42는 그 사과가 바닥에 콩하고 떨어지는 것보다 자신이 떨어져 다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래서 로봇은 빠르게 몸을 날려 바닥에 떨어지기 전에 사과를 붙잡았지만 그 소리 때문에 에밀리가 깜짝 놀랐다. 에밀리는 웃으며 CT-42,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바닥이 아니라면 괜찮아. 나도 실수로 과일을 떨어뜨릴 때가 많단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CT-42는 답하기를 사과의 무게에 의해 바닥에 생길 수 있는 잠재적인 손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인님. 에밀리는 CT-42의 다소 엄격한 해석에 웃음을 터뜨렸고, 손님들과의 식사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다. 그날 저녁, 에밀리는 친구들에게 이미 묘하게 우스꽝스런 이야기를 전하며 로봇공학 3원칙이 얼마나 심오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논했다. 인간의 번영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때로 비논리적인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로봇의 윤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인지, 또한 그것이 얼마나 가끔은 귀엽고 재미있는 상황을 낳을 수 있는지를 모두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CT-42의 작은 사고는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에밀리 박사의 사려 깊은 디자인은 친구들로부터 찬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인공지능의 윤리에 대한 깊은 논의와 인간 고유의 사고 방식을 환상적으로 반추하는 계기가 되었다. 끝내 그들은 모두 에밀리와 같은 발명가가 있기에 더욱 풍요로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믿으며 저녁을 마무리했다. 두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현자가 있었습니다. 린은 산속 깊은 곳에 조용한 집에서 살면서 오랜 세월 동안 인이라는 공자의 이론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린의 명성은 날이 갈수록 높아져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린은 마을 광장에 큰 강연을 열린다고 공지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광장에 모였고, 주변 마을에서도 린의 강연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광장은 발 디딜 틈 없을 만큼 꽉 차서 사람들은 린의 강연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린은 미소를 지으며 연단에 올랐고, 그의 특유의 편안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인의 정신을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냥 설명만 하는 것은 지루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재미있는 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린을 바라보았습니다. 린은 목소리를 낮추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 우리 마을과 비슷한 작은 마을에 진이라는 어린 소년이 살았습니다. 진은 아주 총명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없는 외톨이였고, 그로 인해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의 행동은 때때로 너무 직설적이었고, 그렇기에 사람들은 그를 오해하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은 마을의 오래된 서재에서 공자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면서 인이라는 개념을 접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이 말들이 진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고, 그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진은 결심했습니다.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하고 말이죠. 그는 먼저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을 어귀의 길에 떨어진 돌을 치우고 우물가에서 물동이를 나르는 노인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마을 광장에서 벌어진 한 분쟁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이 다투고 있었죠. 진은 아이들 사이에 들어가 타협점을 찾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 서서히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의 순수함과 배려심에 감명받았고, 그의 곁에는 점점 더 많은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진은 이러한 새로운 사람 관계 속에서 더 큰 인격적 성장을 이룰 수 있었고 마침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진의 이야기는 이 마을 전체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이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리는 이야기를 마치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의 정신은 아주 작은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곧 큰 조화를 이뤄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린의 강연이 끝나자 사람들은 감명받은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은 린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발전했습니다. 린의 정신이 사람들 마음속에 뿌리내린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더욱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은 정말로 한층 더 따뜻한 곳이 되었고 린의 가르침은 세대를 거듭하며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인 날 옛적 꽃들이 만발한 어느 작은 마을에 맹자 이론에 깊은 영감을 받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선함을 믿었고 이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의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그는 이를 재미있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풀어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점점 사로잡았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중앙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선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선을 찾아 떠나는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이야기는 한 젊은 목수, 소박한 성격이 아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아진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박한 청년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맹자가 말한 사단 중 하나인 측은지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아진은 길가에 앉아 비를 피하는 어린 고양이를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떨고 있었고 아진은 곧장 자신의 겉옷을 벗어 고양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한참 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아진의 이러한 행동을 목격하게 되었고 저마다의 마음속에 있는 측은지심을 일깨우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남을 도와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다음으로 노인은 수오지심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에는 인색한 크로노스라는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았고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크로노스는 급작스러운 산사태로 자신의 집이 무너지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우려 했지만 그의 인색함을 떠올리며 망설였습니다. 그러던 중 아진이 나섰습니다. 크로노스도 우리 이웃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의 주장에 사람들은 공감했고 모두가 나서 크로노스를 도왔습니다. 크로노스는 깊은 반성을 했고 이후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선행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이어서 사양지심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을에는 큰 축제가 열렸고 여러 선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욕심을 가득 품고 선물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아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가장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자신의 몫을 양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함께 선물을 서로 나눠 가지게 되었고 축제는 더욱 화기애애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비지심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마을에는 두 명의 상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정직했고 다른 하나는 항상 가짜 물건을 팔았죠. 가짜 물건에 속은 사람들은 불만을 가졌지만 어떤 이는 이익을 보았기에 비밀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아진은 마을 모임에서 용기 있게 이를 밝히며 진실을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전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상인뿐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홀림을 주었고 이후로는 모두가 정직하게 거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노인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내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맹자의 가르침대로 인간 본성의 선한 마음을 어떻게 가꾸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깨달았죠. 그리고 어느새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기꺼이 나누고 진실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씨앗 같은 선함이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였고 마을 전체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들도 아진처럼 마음속 선함을 키워가길 바라네. 그것이 인간성을 완성해가는 길일 테니까. 사람들은 박수로 화답하며 노인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 마을은 선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